이번 영상은 2022년 건국대 정시지원 시 몇 개를 틀려야 합격 가능선인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 정시를 준비하면서 건국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시를 알려주기 위해 백분위도 준비해 보았고 환산 점수도 준비하고 표준 점수도 준비해 보았으나 건국대 특정학과를 환산 점수로 714점, 표준 점수로 384점, 백분위로 92%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 틀리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표준점수 100분위 환산점수가 아닌 실제 2021년도 성적 기준으로 몇 개를 틀려야 지원 가능한 수준인지로 알려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국어,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인문계 수능 도수 분포표입니다. 과목은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은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자연계 수능 도수 분포표이고요. 마찬가지로 건국대는요, 국어, 수학, 가형, 과탐은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과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입결이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입시 결과를 유지하는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일단 고르게 학과를 배치하고요. 중상위권 학생의 마지노선 대학이기도 하고요. 하위권 학생의 상향 대학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성적의 경우 2021년 펑크가 난 상황은 예외이고요. 실제 지원 시 가능한 범위의 일반적인 점수 기준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외적으로 컷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과들은요, 영상 중간에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의 경우 2022년 정시에서 반영 영역 및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1과 2로 나눠져 있고요. 선택 과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보든 아무 상관없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서 반드시 택 하나를 해야 합니다. 탐구의 경우도요, 인문계 1과 2 같은 경우는요,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아무 문제 없고요. 자연계 1, 2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과학 과목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문계 1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30%, 수학에서 25%, 사탐이나 과탐에서 25%, 영어 15%, 한국사 5%가 적용이 되고요. 인문계 1에 들어가는 대학은요, 문과대학 전 모집 단위와 의상디자인학과, 사범대학의 일어교육,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공과대학의 신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융합인재학과랑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인문계 1에 들어갑니다. 인문계 2의 경우는요, 국어가 25%, 수학이 30%, 사탐과 과탐이 25%, 그다음에 영어가 15%, 한국사가 5%가 들어가고요. 인문계 2에 들어가는 대학은요, 사회과학대학이랑 경영대학 전 모집 단위, 그리고 부동산학과가 인문계 2에 들어갑니다. 자연계 1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20%, 수학이 35%, 과탐이 25%, 그다음에 영어가 15%, 한국사가 5%가 들어가고요. 이과대학이랑 공과대학 전 모집 단위가 들어가는데요. 신산업융합학과는 제외가 됩니다.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과가 들어가고요.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가 자연계 1에 들어갑니다. 자연계 2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20%, 수학에서 30%, 과탐이 30%, 그 다음에 영어 15%, 한국사 5%가 들어가고요.
건축학부랑 그다음에 KU 융합과학기술원의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 의생명, 시스템생명, 융합생명공학과가 자연계 2에 들어가고요. 상어생명과학에 들어가는 전 모집 단위와 수의예과가 일단 자연계 2에 들어갑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랑 탐구에서 둘 중에 하나를 반영할 수가 있고요. 국어가 50%, 영어가 15%, 한국사가 5%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인문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한 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요, 먼저 표를 보시는 방법이요, 왼쪽에 보시면 원점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원점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요, 140이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0대에 들어가면은 평균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는요, 반쪽이기 때문에요, 그걸 나누기 2로 했을 때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어에서요, 한 6개 정도 틀려서 83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이 86에서 87, 그래서 한 89% 정도 선에 나와서 4개 정도 틀리고요. 다음에 탐구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려서 총 한 12개 정도가 틀리면요, 100명 중에 3등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요. 이럴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부동산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컷이 다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평균적으로 좀 높은 학과인데요. 현재 알려드린 점수대는 나와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작년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요, 올해 올라갈 확률이 좀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경제, 국제무역, 문화 콘텐츠, 영어교육, 정치외교, 응용통계학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총 12개 정도 틀리면 되는데요. 표점이 약간 떨어지게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학과보다는요, 일단 그 점수가 일단 큰 점수들이 좀 더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국어에서 한 6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4개, 그래서 4점짜리 문제 3개랑 3점짜리 문제 하나, 탐구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면 경영 경제라든지 이런 주요 학과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요, 큰 기복 없이 예년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제라든지 정치, 외교, 행정, 영어, 교육 등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하면서 큰 폭의 뭐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 없이 이렇게 기복 없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용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입결이 상승한 거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다소 좀 올라갔기 때문에요,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문과 계열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과가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일단 7월이나 8월 됐을 때 지금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문화 콘텐츠 학과가 가장 지금 입결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22년도 지원할 때는요,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요. 절대 낮게 볼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점수가 뭐 한 15,000등 정도 나온 학과 수준의 점수가 나왔을 때 문화 콘텐츠 학과를 지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학과니까요,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학, 국어국문,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기술경영,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한 6개 정도 틀려서요, 한 82점 맞고요. 그래서 89% 2등급 컷에 걸리고요. 수학 나형도 2등급 컷에 걸린 상황에서요, 탐구에서 한 3개 정도 틀려주면요, 총 한 13개가 틀리거든요. 이랬을 때 교육공학, 국어국문,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경영, 영어영문학과에 마지막 컷 정도에 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공학 컷이 약간 하락은 했는데요. 현재 제시한 점수대는 나와 주어야지만 컷을 통과할 수준이 되니까요, 점수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는요, 현재 2020년도도 그랬지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1년도에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은 보통은 올라가야 하고요. 원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정도의 수준의 학과인데요, 너무 많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이고요. 오를 확률이 아주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경영학과인데요.
기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요, 큰 변동 없이 예년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큰 기복이 없죠. 영어 영문학과, 국어 국문학과도 현재 이런 비슷한 그래프로 나오고 있고요. 큰 기복 없이 흐르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인재, 중어중문, 지리학과를 가기 위해서는요. 국어에서는 82점, 80% 컷 2등급 나오고요. 수학 나형에서도 80% 컷 2등급 나온 상태에서요. 탐구에서 3개 정도 틀려서 총 13개 정도 틀리면요. 융합인재, 중어중문, 지리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어중문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컷이 좀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다가 다시 제 수준으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컷이 전년도에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점 좀 유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리학과인데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계속 컷이 하락했죠. 다시 제 수준으로 좀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의 마지노선, 인문계의 마지노선인데요. 의상디자인학과, 일호교육, 철학과, 사학과 같은 경우인데요. 국어에서는 82점, 2등급 컷 나오고요. 수학 나형에서는요, 2등급 컷 바로 아래인 3등급 상위 컷 86% 정도, 그래서 한 83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에서 한 4개 정도, 4점짜리 4개 정도 틀렸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3개 정도 틀려서 총 13개 정도 틀렸을 때, 건국대 마지노선인 의상디자인, 일호교육, 철학, 사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학과 같은 경우는요, 컷이 계속 2년 동안 상승했다가요, 올해 급격히 좀 하락했는데요.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시 제 위치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좀 사학과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망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상디자인학과인데요. 의상디자인학과도요, 2년간 컷이 상승했다가 지금 2021년도에 급격히 하락을 했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2022년도에 좀 주의를 요망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인문계에 대해서요. 컷 마지노선을요.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좀 외우기 쉽게 제가 알려드리자면요. 영어도 한 2등급 나오고요. 전 과목이 2등급 한 중위 컷. 그러니까 중위 컷이라 그러면은 95%에서 92%, 그 다음에 89% 이렇게 이제 2등급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인 92%가 나왔을 때 하위 학과로 지원이 가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외울게요. 영어 2등급과 2등급 중위 컷 이렇게 외우시면 건국대 인문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보다는요, 점수폭도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ICT 융합, 시스템 생명, 미래 에너지, 스마트 운행체, 융합 생명, 의생명 학과가요, 국어에서 89점, 89%, 그래서 한 6개 정도 틀리고요. 3점짜리 문제 한 6개 틀리고요. 수학에서 4개 정도 틀려서 4점짜리 문제 한 3개에 3점짜리 문제 하나, 그리고 탐구에서 한 6개 정도 틀려서 총 16개 정도 틀리면 현재 해당 학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수준은요, 100명 중 8등 정도의 수준이고요. 인문계랑 좀 다르죠. 인문계는 한 100명 중 3등 정도 나와야 건국대를 갈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에서는요, 100명 중 한 8등 정도 수준이 나와도 건국대 자연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ICT 융합 같은 경우는요, 한 2년 동안 입결이 잘 유지되다가 올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건국대 주요 학과들이 다소 컷이 하락한 것을 올해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래 에너지 학과도요, 입결은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뭐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미래 에너지도 주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요, 컷이 약간 다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생명공학의 경우 건국대에서 가장 크게 입결이 하락한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수준의 입결이 나올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한 성적 정도가 나와 주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인문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컷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 해에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4,000등이나 12,000등대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 같은 경우 작년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여기 지원할 때에는요, 반드시 좀 주의를 유의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공학, 수학교육,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화장품공학 같은 경우 지원할 학과인데요. 국어에서 한 89% 2등급 컷 나와서요, 한 6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도 2등급 컷 88% 나오고요. 그래서 한 수학 4점짜리 문제 한 4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한 6개 정도 틀려서 총 16개 정도 틀리면요, 건국대학에 이런 학과들을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생물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에 변동 없이 꾸준히 성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거의 변화가 없죠. 생물공학 입결 변동이 아예 없는 과이기 때문에요, 점수 이렇게 보실 때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입결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입결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게 하락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 해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공학인데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라 한 번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비슷한 것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점수 나왔을 때 컴퓨터공학 봤을 때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계항공, 산업공학, 수학과인데요. 국어에서는요, 3등급 상위 컷 88% 정도 나오고요. 국어에서 한 7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는 2등급 컷 나와서 수학에서 한 4문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한 6개 정도, 3점짜리 한 4개, 2점짜리 2개 정도 틀려서 총 한 17개 정도 틀리면 기계항공이나 산업공학, 수학과를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 항공도요, 큰 변동 없는 입결을 유지하고 있죠. 2018년, 19년, 20년, 21년을 보게 되면 거의 일정하게 컷이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공학인데요. 산업공학과도요, 지금 기계 항공처럼 거의 컷에 변동이 없죠. 그리고 수학과도 이제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한 점수대가 나와주면 이제 이런 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 동물자원과학, 생명과학 특성학과인데요. 한 100명 중에 9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에서 한 7문제 틀리고요. 한 국어 원점수로 한 80점 맞고요. 수학에서는 2등급 컷, 그 수학 한 4점짜리 문제 한 4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6개 정도 틀리는데 3점짜리 문제 한 5개에 2점짜리 문제 1개 정도 틀려서 총 한 17개 정도 틀리면 이제 해당 학과를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 약간의 하락은 했는데요. 입결이 뭐 꾸준한 점수대를 유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특성학과인데요. 지금 현재 2년째 입결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제시된 성적 정도는 나와 주어야 지원이 가능할 듯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학과인데요. 물리학과도요, 이제 입결은 계속 하락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주의를 요하는 학과이니까요, 예,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좀 주의 있게 물리학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국대 그 이공계 마지노선인데요. 국어에서 한 7개 정도 틀려서요, 한 86% 정도 100분이 나오고요. 수학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 4점짜리 문제 한 4개 틀리고요. 탐구에서 7개, 3점짜리 문제 6개, 2점짜리 문제 하나, 총 한 18개 정도 틀리면 사회환경, 산림조경, 식량자원과학, 식품유통, 축산식품생명, 환경보건과학 등 이제 해당 학과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림조경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에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입결 성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보건과학도요, 입결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그 하위 학과의 입결은요, 큰 변동들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자연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좀 쉽게 외우자면요, 영어, 국어, 수학,
과탐까지 해서요. 올 2등급 컷에 걸치면 지원 가능한 학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건국대 이공계 그러면 올 2등급 컷에 걸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공개해 드린 기준점은요. 2021년 수능 점수와 4년간 합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21년도 컷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적이 나와 주어야 2022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또는 백분위 대학, 표준 점수 대학에 따라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건국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요,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시 정시 생기부 컨설팅 문의는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랑 직접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2022년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